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국민청원 새로 고침,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이 쏟아지는 곳 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인데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43만여 건의 청원, 그중에 이 답변된 청원은 단 131건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마다 저희 이사자키에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지만 아쉽게 이 답변에 필요한 건수까지는 채우지 못해서 답변받지 못한 청원, 그 사연들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도 찾아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청원 새로 고침 첫 번째 청원은 바로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이었습니다. 29,000여 명이 넘는 분이 동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청원 내용부터 들어봅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고 악플로 명예를 훼손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걸까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이버 범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도 가해자는 벌금 없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 고소당한 사실을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마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겠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 퍼져나가는 악플과 비난에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대답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어요.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윤성옥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은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 청원에 29,000여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악플 관련된 청원이 게시판에서 악플 검색하니까 총 558건이나 돼요. 그 558건 다 합하면 이거 한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동의한 사람이. 그죠? 근데 워낙 청원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네. 그 왜 청와대나 당국자가 꼭 답변해야 되는 그 기준이 몇 명이죠? 원래 20만 명 이상 20만 동의를 하면은 답변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거기까지 이제 못 간 셈이죠. 네네. 그러니까 두 분 이치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플 문제 먼저 무엇 악플이라고 규정해야 할까요? 악플의 개념이 사실은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불법적인 내용도 있고요. 불법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에는 불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 포함되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불법이 아닌 악플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너가 싫다든지 뭐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표현이 명예훼손 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은 지금 국내에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사실 법적으로 딱 성립이 되게 쓰시면 오히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처를 하기가 쉬운데 실은 이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그 신조어도 워낙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학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뭐 하다라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문제가 되니까 물음표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점점점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어간 어미를 이용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물음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신조어로 뭐 즙자고 있네. 뭐 내지는 어떤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은어들 음식에 비유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당사자는 욕 듣는 거 이상의 어떤 모욕감이나 훼손감을 갖게 되고 이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법으로 요율되기가 현재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소송을 해도 뭐뭐인가 물음표로 끝내면 유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하고 사귀었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알 수가 없는 모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한테 안 사귄 걸 입증하라든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근데 사실 사귄 걸 입증할 수는 있어도 안 사귄 걸 무슨 수로 입증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 참 좋았는데 뭐 차마 그 사진은 못 올리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되게 모호한 표현으로 그러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를 입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뭐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뭐 스스로 목숨 끊는 사건,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몇몇 연예인의 경우 악플에 시달려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항상 나오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증폭된 일들은 여러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악플에 대한 청원은 이어지고 있어요. 윤 교수님,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그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 이 악플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계속 건데요. 문제시한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일부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인들도 경험할 만큼 피해가 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악플이 단순히 그냥 말이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유명인 사례를 보니 뭐 자살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말고 일반인들도 악플로 많이 시달려요? 그럼요. 저도 그런데요. 그래요? 예, 제가 어떤 사건을 할 때마다 혹은 어떤 사건을 하면서 그 당사자와 시비가 이제 같이 뭔가 이런 악플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만약에 사건을 했는데 뭐 관련된 누군가로부터 약간 원한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쓰고 댓글 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인이라는 이유로 뭐 혹은 뭐 표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의 길이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처벌하려고 하는 노력 대비 실은 이제 이 청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같은 건데 이 결과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굉장히 많은데 배상액도 적고, 예를 들면 또 이 어떤 처벌 같은 경우도 뭐 벌금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요. 일례로 제가 양예원 씨 사건을 하면서는 악플을 단 사람 중에 그 홍대 스튜디오 카메라 사진 촬영. 유출, 그것도 그 악플 많이 다신 분 중에는 900개를 다신 분도 있었어요. 저희는 하나를 고소했는데 나중에 반성문을 써왔는데 900개를 달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쓴 경우도 있는데, 자기는 이게 사실은 고소를 제기받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난 그저 여기저기 나와 있는 기사에 한 번씩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달았을 뿐이니까라는 처벌 식으로. 받았어요? 그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이제 미미하니까 이제 장문의 사과문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주기는 했는데 저희는 900개를 단 줄 알았으면 합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정도는 공인이고 유명인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일반인의 피해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하철에서 똥을 치우지 않아서 뭐 개똥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또 버스 기사 뭐 그 하차 사건이 또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음식점에서의 뭐 임산부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SNS에서 막 게시글이 퍼지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일반인들에 대한 악플은 이미 상당수 많이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피해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드러난 경우이고, 사실 파악되지 않은 다수의 일반인들, 예를 들면 사실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에서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학교 폭력의 하나의 양상으로 사이버 폭력이 거의 수반이 됩니다.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그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를 달기도 하고, 뭔가 어떤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들은 다 아는 거예요. 피해자도 가해자들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계속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게 학생이었든 아니면 이게 직장인이든 생활하고 운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상담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치에 나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우선 악플을 달면서 이게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고통을 줄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나이들로부터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또 거기까지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교육이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사교육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인문학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의 예의라든가 그렇죠.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어떤 건지 피해를 입는다는 게 어떤 건지 같은 것들에 대해선 실은 교육을 전혀 안 해요.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수천 개 수만 개 악플 중에 난 하나일 뿐인데 저 사람이 죽었다 한들 뭐 저 사람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들 그게 내 잘못이겠어? 네. 같은 식으로 죄의식을 희석하는 거죠. 윤 교수님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요새는 SNS도 퍼지고 그러니까 1인 미디어도 많아지고 모두가 다 언론인이고 모두가 다 생산자면서 소비자면서 유포자면서 막 이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럴수록 어린 나이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미디어 교육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교과 과정에 정규 과목으로는 지금 편입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악플의 문제를 미디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장기적인 방안이고 오래 걸리죠. 예,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이 조금 이렇게 균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교육 강화해서 모든 사람이 악플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뭐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게 되겠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자율 규제로 나오는 게 뭐 일부 포털 같은 데서 연예 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댓글창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건 그런 업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어떤 조치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는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나 뭐 이제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들과도 충돌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포털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바로 좀 조치를 해주고 그런 게시물이나 이제 뭐 댓글들을 좀 이렇게 그 블라인딩 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안 되면 포털에도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을 좀 같이 물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법과 제도가 좀 그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포털 스스로가 이렇게 댓글창 없애겠다 뭐 이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악플 문제 때문에 포털 사업자가 그 연예인 뉴스 기사 댓글만 폐지를 한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가시적이고 임시적으로 효과는 누릴 수 있지만 악플의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악플이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일반인도 다 예, 대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사 댓글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면 이 악플러들은 기사 댓글 말고 다른 SNS나 게시글에 가서 또 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것이 댓글의 문제가 아니고 악플의 문제라면 악플을 제한할 수 있는 포털 사업자들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로를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교육 필요합니다. 또 포털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어떤 조치들 필요해요. 그러나 이건 다 한계가 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짜 악플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새롭게 만들어낸다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현재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떤 법이요? 예를 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되게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서 기껏 기소가 돼도 사실은 그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은 이제 검찰에서도 기소를 얼만큼 할 건지 또 이제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판결을 어떤 정도의 수위로 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상향은 했어요. 2019년 7월에 이제 상향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피부로 와닿는 게 적고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욕에 해당되고 명예훼손으로 딱 의율해 주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악플에 대한 좀 법을 정비를 해서 그 법에 맞춰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뭐 처벌을 하든 교육이나 뭐 사회 봉사나 뭐 혹은 이제 뭐 이 교육 이수 같은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혹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뭐 이제 문체부든 뭐 이런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부처에서 좀 진정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을 의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좀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 있는 명예훼손, 모욕 요 말고 별도로 악플에 대한 규정을 좀 두자, 새로 만들어 보자 이거로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을 좀 이제 우리나라가 영미법처럼 뭐 이제 사건마다 좀 자유롭게 법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어떤 그 틀 안에서 이거를 의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계속 피해 복구가 안 되고 가해자가 가해를 반복할 바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기존 법률에도 폭행, 때리거나 뭐 모욕 뭐 이런 거 하면 다 처벌받는 게 있지만 그게 다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도 많으니까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거 하나 만든 이런 사례를 한번 보자.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규제 공백이 있는 영역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명예훼손 법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형벌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법률을 이제 충분히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운용하는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악플의 문제, 인터넷에서의 표현에 관련된 규제가 모두 그러하듯이 법적인 규제뿐 아니라 기술적인 규제, 또 교육과 같은 사회적 규제. 기술적 규제는 뭐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뭐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자동 삭제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 포털 사업자들이 개인 그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떤 기술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욕설이나 이런 거를 쓴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은 한데 악플러들의 특징이 이제 사건을 직접 해보면 그분들이 유령 아이디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요하군요. 네, 그래서 아까 왜 기술적 문제 같은 거 기술적 대안 같은 거 얘기하셨을 때 문득 생각이 난 게 예를 들어 해외에 계정을 두고 있는 SNS 이용해서 다는 댓글은 IP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을 달 때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누군지를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더 가리는 그런 댓글들은 좀 규제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적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를 계속 두 번 감추는 거는 못하게 한다든지. 오늘 두 분도 약간의 견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라서 법적 제도적 규제 강화만으로 해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이 변호사는 그래도 법적 제도적 규제 강화가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건으로 해보면 피해자의 고통은 너무 깊고 가야 할 길은 먼데 이 법제도의 공백이 만드는 폐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사실은 좀 듭니다. 교수님 답변해 보세요. 그 규제 공백이나 피해자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악플의 문제가 일반이나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물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규제를 강화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요구한다든지 규제를 강화했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그걸 구별해서 법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손 안 된다 우리는. 다만 특정 개인이나 뭐에 대한 집단도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라든가 이 모욕적인 어떤 그러니까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포괄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와 그걸 좀 정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처벌해 줄 수 있으면 이게 정치에 대한 것도 비판과 뭐 해악과 풍자까지는 뭐 얼마든지 그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만약에 욕설이 나간다든가 뭔가 이 사람을 계속 비난하면서 뭔가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걸 어떤 사실적시의 방법이 아닌 아까 왜 물음표라든가 이런 것 같더라 하던데 뭐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 교수님도 마지막 한 말씀. 저는 이제 악플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사실 싹을 자르는 겁니다. 결국은 미디어 교육인 거죠. 그래서 그 악플러 꿈나무들을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용자 관점이라면 피해자 관점에서 이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연예인이나 뭐 일반인을 구분해야 될 것이고요. 연예인 악플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접근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악플로 인한 피해를 상담해주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손쉽게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악플 어쨌든 사회적 과제예요. 그러나 무턱대고 접근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또 교육을 강화하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여기로부터 좀 시작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윤성옥 교수 그리고 이은희 변호사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